저는 지금 제 소개를 우선 간단히 좀 하고 시작을 할게요. 뭐 서두에 좀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예전에 그냥 이런 일을 좀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래 은행에서 근무를 좀 했었고요. 세일즈는 BMW, 벤츠, 아우디 3개사에서 9년에서 10년가량 예, 세일즈를 진행을 했고요. 운이 좋게도 시작했던 첫 달부터 전국 탑3를 한 번도 놓쳐보지 않고 예, 소위 말하는 뭐 억대 연봉 계열에서 꽤나 잘 나가던 예,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던 제가 변신을 했죠. 직업 자체를 완전히 바꿨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제가 이런 모습이었는데요. 지금은 이런 모습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쪽에 있는 이 사진은요. 제가 2008년도 벤츠 E클래스 최다 판매상을 받고 독일 현지에 가서 트랙에서 이제 시험 주행을 했던 그런 사진이고요. 이 옆에 제 옆에 하얀 티를 입고 계시는 이분이 뭐 책도 지금 2권 내셨어요. 신동일 씨라고 세일즈 저서로는 꽤나 많은 판매량을 올리고 계시더라고요. 저랑은 굉장히 가까운 지인이고요. 그래서 저는 2008년도 하반기에 잡을 바꾸게 됐고 2009년도부터 이쪽 강의 일을 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요. 제가 강의로 바꿨습니다. 저 강의할래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대부분 많은 분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요. 왜요? 왜? 하던 거 하시는 게 좋지 않겠어요? 너무 무모합니다. 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때 제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많은 강사님들께서 하셨던 말씀이 뭐였냐면 강사는 돈 버는 직업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서요. 절대 그 전에 받았던 페이만큼 받을 수 없어요. 다시 생각하세요. 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제가 강의를 시작한 지 이제 며칠 있으면 꽉 찬 4년, 이제 5년 차를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현재 저는 어떨까요? 그렇게 우려의 목소리를 많이 높여주셨는데 저는 실제로 시작할 때는 어땠고 지금은 좀 어떻게 변해 있을까요? 네, 저는 어떻게 변했을 것 같아요? 지금 혹시 후회하고 있지 않을까요? 본인이에요. 본인이세요. 저는 후회하고 있지 않을까요? 후회하고 있지는 않으실 거예요. 않을 것 같아요. 책도 냈으니까. 혹시 알아요? 돈 들여내서 자가 출판했을 수도 있잖아요.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그래도 생김이 괜찮아요? 하고 싶은 거 하고 계시죠? 하고 싶은 걸 하고 있어서. 그러면 금전적으로는 좀 어떨까요? 강사는 돈을 잘 못 버는 직업이니까. 그때만큼은 못 보실 것 같아요. 그때만큼은 못 벌 것 같다. 그래요. 고마워요. 감사해요. 자, 옆에 분. 마찬가지? 마찬가지이고요. 네. 예전에 많이 버신 게 있으니까 네. 유지하는 데가 너무 어려질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는요, 사실 강사를 처음 시작하고 첫 달에 굉장히 놀랐어요. 왜냐하면 우선 아무도 안 불러줘요. 우선 저는 진짜 잘 나갔거든요. 나름 그 바닥에서 제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고요. 지금도 현재 강의를 가면 저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첫 달에 아무도 안 불러줘서 마음은 진짜 어땠냐면 누군가 나에게 강의만 1시간 의뢰를 준다면 마라도까지 내가 비행기 사서 타고 가리라 이런 마음가짐을 갖고 시작을 했어요. 아무도 주질 않더라고요. 근데 우연치 않게 기회라는 건 오더라고요. 그렇게 시작을 해서 두 번째 달, 이제 셋째 달이 이렇게 넘어가는데 실제로 한 셋째 달 되고 나서 강의를 들어오는 대로 했어요. 가격과 상관없이. 무조건. 그래서 한 달을 채우고 났더니 한 100시간을 좀 넘게 있더라고요. 네. 근데 힐을 이렇게 신고 할 거 아니에요. 또 똑같이 보여야 또 한 번 또 찾아주실 거고. 그래서 얼마나 이쁘게 꾸미고 이제 갔겠습니까? 그렇게 강의를 한 100시간 넘게 하고 나니까 실제로 제 통장에 얼마가 찍혔냐면 뭐 돈이 되든 안 되든 다 했거든요. 그랬더니 88만 9천 원이 딱 찍혔어요. 88만 9천 원. 근데 이 돈이 뭐 적다 많다를 논하는 게 아니고요. 최소 그냥 제가 예전에 벌었던 페이랑 생각을 하면 이거는 내가 생각했던 것과 너무 차이가 많았죠. 근데 그때 저를 정말 이뻐하셨던 지금 한성자동차 대치동에 박원건 이사님이라고 계세요. 굉장히 신하 같은 존재신데 그분께서 다시 전화가 왔어요. 뭐라고 왔냐면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빨리 뭐 하래요?
그냥 들어와도 아니에요. 어떻게 들어오래요? 당장 기어 들어와 이렇게 전화가 오신 거예요. 너무 가고 싶더라고요. 정말 하룻밤을 꼬박 새고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정말 과감한 결정을 전 제 나름대로 내렸습니다. 어떻게? SK텔레콤에 전화해서 핸드폰 1년 동안 정지시켜버렸어요. 받으면 갈 것 같아서. 정말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이 지난 저는요, 현재 글로벌 러닝이라는 교육회사를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는 사실 다른 곳 강의도 좀 많이 하지만 수입차 같은 경우는 한 포지션이 한 60%, 70%까지 되는 것 같습니다. 현재는 한 11개 정도 브랜드를 맡아서 하고 있어요. 뭐 어제까지 포르쉐, 마세라티, 페라리 쪽까지, 예, 뭐 포드, 제규어 랜드로버, 뭐 되게 다양한 분야의 협력사로서 지금은 일을 하고 있고요. 감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딱 하나는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세일즈 할 때보다 조금 더 버는 것 같아요. 우선 그럼 저는 괜찮게 달려온 거죠. 근데 그렇게 달려오다 보니까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게요. 제가 학교 다녔을 때 공부를 잘했을 것 같아요? 못했을 것 같아요? 잘했을 것 같아요. 정말요?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마음에 있는 대로 그냥 얘기하세요. 녹화가 될 뿐이니까요. 가보겠습니다. 자, 저는 학교 다녔을 때 공부를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잘했을 것 같아요. 실망시켜드려 너무 죄송하지만 저는 공부를 잘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공부가 재미가 없었고요. 성적이 안 나왔어요. 심지어 저는 그림을 굉장히 좋아했던 미대생이었거든요. 그래서 좀 담을 쌌었죠. 예. 그러던 제가 설마 누구 앞에서 이런 교육을 하게 될 거라고는 생각해 본 적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참 다이나믹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재밌는 것 같아요. 하루하루가. 그런데 그렇게 공부를 안 했으니 뭐 제가 남들보다 좋은 학벌을 갖고 있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남들보다 좀 처지는 부분이 있다면 뭘로 채울 수 있을까? 그래서 선택한 게 책이었어요. 근데 책 내는 게 그렇게 어려운지 몰랐네요. 1년 동안 정말 고민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요. 내고 나니까 너무 아쉬워요. 더 잘 쓸 수 있었는데, 더 하고 싶은 게 많았는데. 근데 제가 사실 이 꾼들의 전략이라는 책을 쓰게 된 이유는 물론 스펙면도 있었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얘기는 사실 다 뺐습니다, 많이. 그리고 어떤 부분만 가지고 좀 많이 내용을 기술을 했냐면 실제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성공할 수 있는 전략, 방법, how to에 관련된 얘기만 조금 집필을 했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다른 영역으로 책을 다시 한 권 내려고 해요. 그때는 정말 유희경의 모습을 조금 담아서. 자, 근데 제가 오늘 강의 주제로 꾼들의 전략이라고 우선 잡아왔는데 커뮤니케이션 이야기입니다. 제가 크게 섹션을 이렇게 크게 섹션으로 한번 나눠봤어요. 꾼들에게 진심이란. 두 번째가 전략이란 곧 확률이다. 세 번째가 꾼들의 행동과 실행 방법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볼 거거든요. 자, 여러분. 꾼 하면 어감이 좀 어때요? 나빠요? 왜 나빠요? 사기꾼. 또 노름꾼도 있어요. 노름꾼 또요. 또 저분 지금 그분이 왔어요. 내리셨어 지금. 네, 또 사냥꾼 맞습니다. 또요. 뭐 있나요? 술꾼, 소리꾼, 장사꾼, 그죠? 근데 저는 이 책을 쓰기 전에 내가 만약에 책 제목을 쓴다면 나는 꾼이라고 쓸 거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꾼이라는 어감 자체가 세기는 하지만 꾼은 분명히 어떤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은 맞아요. 사기꾼도 아무나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죠? 아무것도 가진 게 없이 남의 돈을 빼어내거나 또 어떤 마음을 움직이게 한다는 건 정말 엄청난 기술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 꾼이라는 단어에 진심이라는 단어는 어때요? 좀 매칭이 되나요? 잘 안 돼요? 좀 어감이 안 맞나요? 좋습니다. 제가 진심이라는 단어를 한번 찾아와 봤어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진심,
진심은 무슨 뜻을 갖고 있나요? 진짜 정말 진짜 속마음. 또 진짜 속마음. 뭐 많이 듣는 얘기죠. 제가 사전을 찾아봤더니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마음을 다함. 거짓 없이 참된 마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솔직하게 한번 대답해 주세요. 여러분들은 어떤 누군가를 상대하거나 또는 만났을 때 진심을 다하시려고 노력하십니까? 맞나요? 그죠? 대부분의 분들이 맞대요. 나는 아니다. 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난 절대 그렇지 않아. 딱 봐봐. 내가 안 그러게 생겼잖아. 이런 분 혹시 계십니까? 안 계세요? 네, 모든 사람들은 진심을 다하려고 합니다. 그죠? 그러면 꾼이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저는 꾼을 프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프로들은 진심을 다할까요? 진심을 다하지 않을까요? 다할까요? 그러면 진심만 정말 다했다면 상대방이 못 알아줄 때도 있잖아요. 가끔 나는 진심을 다했어요. 근데 상대방이 못 알아줄 때도 있지 않습니까? 살다 보면. 그죠? 그건 누구 잘못이에요? 진심을 정말 다했어요. 나는. 내가 진심을 다했는데 그가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건 누구 잘못입니까? 내 잘못? 왜? 난 진심을 다했잖아요. 전략이 없었으니까. 제가 가끔 들어와서 이렇게 한번 여쭤봅니다. 제가 강사예요. 근데 강의를 잘하고 싶은 마음이 정말 깨알 같습니다. 그래서 이틀 밤을 새고요. 강의안을 만들고 와서 폭풍처럼 강의하리라 제가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막 온갖 진짜 막 이래 가매 저래 가매 막 이렇게 강의를 합니다. 근데 다 자요. 다 자요. 저는 진심을 다했어요. 근데 다 자요. 자, 이런 경우가 있을 거고요. 그죠? 제가 한 10년쯤 된 베테랑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강의안을 안 봐도요. 강의가 이만큼 쌓여 있어요. 안이. 한 달에 100시간씩 해대니 뭐 얼마나 많이 하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을 만나려고 진심을 다하진 않았습니다. 그냥 습관인 거죠. 습관. 몸에 배어있는. 그죠? 급해서 바로 전 시간까지 강의하다가 강의안도 제대로 못 봤어요. 어쨌든 들어왔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정말 폭풍 같은 강의와 열화와 같은 성원을 입고 이 강의를 마쳤고요. 심지어 끝난 다음에 유후 막 이러면서 난리가 났어요. 강사님 막 외치면서 막 명함을 달라면서 막 이렇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들이라면 첫 번째 강사를 원하십니까? 두 번째 강사를 원하십니까? 두 번째. 당연히 두 번째겠죠.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있습니다. 제가 맨 처음 강의를 다녔을 때 굉장히 속상했었어요. 왜? 나는 진심을 다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상대방들은 나의 진심을 다 받아들여주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진심이었거든요. 근데 그들이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건 여자잖아요. 그거는 나한테 안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큰 혼란을 겪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진심이란 단어를 좀 내려놓고 나니까 마음이 홀가분해지더라고요. 프로에게 진심이란 절대로 용납될 수 있는 단어가 아니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무슨 얘기냐? 제가 첫 번째 드리고 싶은 꾼으로서의 자질, 첫 번째, 프로에게 진심만은 사치다. 누구에게나 진심은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죠? 근데 진심을 다했기 때문에 모든 게 용서되고 용납되고 이해되지는 않습니다. 최소한 당신이 프로라면. 그죠? 진심이란 중요합니다. 그건 기본에 까시는 거죠. 기본기일 뿐이에요. 그걸 가지고 어필을 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제가 사실 교육기관에 있다 보니까 뭐 교육만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는 비딩도 많이 합니다. 비딩이 뭐예요? 어떤 프로젝트가 1억짜리가 딱 있습니다. 그럼 요번에 업체 선정됩니다. 와서 어떻게 해요? 저희는 어떤 전략을 갖고 어떻게 해서 비전 제시를 어떻게 하겠습니다. 라고 비딩을 하거든요. 근데 거기 가서 제가 다른 분보다 조금 더 열심히 진심을 다했지만 제대로 된 비전은 내세우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인터뷰 때 저는 진심을 다했으니 그 프로젝트를 저한테 달라면서 이야기를 하는 건 프로답지 못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정말 여쭤보고 싶은 게 혹시
혹시 누군가를 대하실 때 나는 진심을 다했는데 상대방이 알아주지 않아서 상처받은 적이 있으시다면 그 진심은 잠시 기본기로 넣어두시고요. 그 후에 뭐가 있어야 돼요? 스킬, 전략이 있어야 돼요. 왜? 진심은 누구에게나 다 중요해요. 모든 사람에게. 그죠? 근데 그걸 알아주지 않은 게 나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알아줄 수 있게끔 만들면 되겠죠. 그래서 꾼에게 진심은 기본기입니다. 그 후에 제가 적은 이 책 속엔 그런 스킬들을 하나하나 조금 쉽게 가볍게 한번 앉혀봤어요. 자, 제가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겁니다. 단어가 하나하나씩 나올 거예요.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 주실 수 있죠? 네, 한번 가보겠습니다. 뭐라고요? 협상, 뭐라고요? 설득, 그래요. 마지막은요. 커뮤니케이션. 자, 좋습니다. 이렇게 세 단어가 나왔습니다. 이런 단어 들으면 기분이 어때요? 기분이요. 뭐 해야 될 것 같아요. 뭘 해요? 뭘 할까? 소통을 해야 소통을 누구랑? 얻어내야 될 뭘 얻어내야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선생님, 이런 단어 들으면 느낌이 어떠세요? 즐거워져요. 오, 이상해요. 다 같이 한번 쳐다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자, 왜 즐거우세요? 뭔가 상대방을 알아가야지만 그런 일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 가능하기 때문에. 오, 굉장히 이렇게 뭔가 두둑하세요. 그죠? 여유가 느껴집니다. 자, 좋습니다. 이쁘신 선생님, 이런 단어 들으면 어떠세요? 설레요. 설레요. 왜요? 약간 비슷한 생각. 그래요. 뭐, 결혼하셨어요? 안 하셨으면, 네, 좋습니다. 대부분 제가 이 단어들을 보여드리면 어떠세요? 그러면 대부분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어려울 것 같아요. 답답해요. 뭔가 좀 마음이 안 좋아요. 보통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왜 협상, 커뮤니케이션, 설득이라는 이 단어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어렵게 느껴지느냐?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혹시 여러분 혈액형 믿으세요? 혈액형. 나는 믿는다. 그죠? 믿어야죠. 여자들은 100% 믿어야 되는데 좀 이상해요. 자, 전 세계적으로 혈액형을 아주 열심히 믿는 나라, 열광하는 나라가 두 나라가 있습니다. 어디? 일본, 한국. 그죠? 저는 믿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대다수의 사람들이 사람들을 구분하기에 가장 쉽게 우리 모두 통용돼서 알고 있는 게 바로 혈액형입니다. 그죠? 여러분, 이렇게 A형, B형, O형, AB형 보통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자, 한번 가볼게요. 자, A형 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A형. 좋아요. 자, A형 하면 생각나는 단어 뭐 있어요? 소심함. 이봐요. 다 알잖아요. 전 국민이 다 알아요. 자, 근데 소심한 거 말고 다른 단어는 없어요? 꼼꼼함. 좋은 단어 얘기하셨어요. 합리적인. 또 섬세한 여성스러운. 그렇죠. 좋은 단어도 있습니다. 근데 첫 단어는 뭐예요? 소심함.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자, 그러면 B형 한번 가보겠습니다. B형. B형 손 한번. 오케이. B형 하면 생각나는 단어. 나쁜 남자 까치. 맞아요. 나쁜 남자. B형 하면 나쁜 남자가 제일 먼저 생각이 나죠. 자, 근데 나쁜 남자는 아무나 돼요? 아무나 안 돼요. 그거 되게 어려운 거예요. 나쁜 남자가 되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우선 어때야 돼요? 잘생겨야 돼요. 또요. 똑똑해야 됩니다. 돈은요? 많아야 돼요. 직장을 다닌다면 직급이 본부장님 정도, 실장님 정도 돼줘야 우리가 또 나쁜 남자에 넣어줄 수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B형의 남자들은 착각을 하죠. 내가 나쁜 남자인지 그냥 나쁜 건지. 그냥 나쁜 거예요? 아셨죠? 예. 어쨌든 B형 하면 그래요. 자, 그럼 O형 하면 어떤 느낌이 딱 드세요? CEO. 또? O형이세요? 그럴 줄 알았어요. O형들은요, 물어보면 자기가 참 쿨한 대답을 해요. 좋습니다. 혈액형에 대한 알 수 없는 자신감이 막 충만하시죠. 리더, 성격 좋다, 엄청납니다. 어디 가서 혈액형 물어보면요, 막 크게 얘기하시고, 막 이렇게 알 수 없는 자신감. 좋습니다. 리더입니다. 성격 좋죠. 굉장히, 오지랖도 넓으시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조금 꺼려하는 유형이긴 해요. 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합니다. 매력이 있는데, AB형. AB형은 좀 어때요, 느낌이?
사이코 누구야? 사이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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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천재. 천재 아니면 바보. 또. 사이코 말고 좀 어감 좋은 거 있잖아요. 또라이. 또라이. 이런 거 있습니다. 또라이. 좋습니다. 이런 것들. 좋아요. 굉장히 좋네요. 자, 근데 A병은 그 어떤 순발력이나 이런 게 굉장히 좋고요. 자기만의 세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어때요? 남들과 소통하는 것 같은데 딴 얘기 자꾸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예요. 야, 오늘 우리 짜장면? 짜장면 어떻게 해? 짜장면 통해? 딱 그러고 나가면 뭐라 그래요? 우리 뭐 먹으러 가?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A병입니다. 굉장히 그 자기만의 세상이 있습니다. 자, 근데 실제로 이런 사람들을 강의실에 한번 넣어봤더니 패턴이 있더래요. 앉는 것도. A형은 어디 앉을 것 같아요? 뒤에 맨 구석에 아닙니다. 소심하게 벽을 칩니다. 이렇게 쭉. 벽 따라 보통 앉아요. 왜? 무너질까 봐. 받쳐야 되거든요. 자, B형은 어디 앉을까요? 가운데 누구예요? 가운데. 오, 맞았습니다. 가운데예요. 왜요? 은근히 주목받는 거 좋아해요. 은근히. 절대 튀지 않게. 근데 뭘 시키면 어때요? 굉장히 잘해요. 그래서 연예인들이 가장 많은 혈액형이라고도 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우리의 O형은 어디 앉아 있을까요? 리더십, CEO. 맨 앞에. 그렇지 않아요. 방 전체 싸지고 다니죠. 왜? 한 군데 잘 안 있어요. 어떻게 해요? 여기서 막 딴 일하고 있는데 저쪽에서 시끄러워요. 그럼 어떡합니까? 이렇게 봐요, 우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잠깐만. 갑니다. 진짜? 바로 또 와요. 그죠? 한 곳에 있지 않습니다. 진정한 리더시죠. CEO 맞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사랑스러운 A병은 어디에 있을까요? 구석탱이, 그죠? 딱 여기 짱 박혀 있어요. 정확하게. 자, 근데 이 사람들을 다 모아놨더니 한 방에 놨더니 그림이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전 처음에 한 명이 없는 줄 알았어요. 어디 있어요? 어딜 보고? 벽 보고. 소통할 수 없죠. 자,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느냐? 세상에는요, 참 다양한 사람이 있어요. 왜 어렵냐면요, 나와 같은 생각만 하면 쉽죠. 근데 사람들이요, 내가 말한 걸 그대로 받아들여주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에는 3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3, 3의 원칙이 뭐냐? 실제로 3은요, 오늘 강의장에 딱 들어왔어요. 심지어 오늘 내가 강의를 듣겠다면서 서점에 가서 예의상 책까지 사서 딱 봤더니 강사가 또 사진이 괜찮게 나온 거예요. 나쁘지 않아? 이러고 딱 왔어요. 사인을 받으러 딱 갔는데 어때요? 딱 봤더니 아니에요. 느낌이 안 좋아요. 뭘 보고요? 그냥 딱 봤더니요. 무슨 얘기예요? 첫인상. 그냥 봤더니 싫어요. 말도 걸기 싫고요. 왠지 냄새 날 것 같고 뭔가 옮겨올 것 같고 이렇게 앉아있으면 근지러울 것 같고 뭐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냥 싫은 사람이 인생을 살다 보면 30%가 그런 사람이래요. 딱 봤더니 싫은 사람. 그러면 40%는요? 실제로 그냥 그래요. 좋지도 않고 싫지도 않습니다. 그냥 이런 거죠. 너 어제 오늘 잘하나 한번 볼게. 내가 시간 내서 왔으니까. 잘하면 내가 박수 한번 쳐주고 뭐 요 정도의 관용인 거죠. 그죠?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이 내 인생의 몇 프로? 40%. 그러면 나머지는 뭐겠어요? 딱 보니까 강사님 우선 명함 좀 반갑습니다. 좋습니다. 그냥 뭐 하세요? 그죠? 어때요? 봤더니 알겠어요. 내 스타일인 걸. 그냥 알겠어요. 느낌으로 알아요. 말하지 않아도. 왜? 뭔지 모르게 비슷해요. 그죠?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친구, 지인, 관계성이 돈독한 사람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략을 짤 거잖아요. 잘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정말 싫어하는 사람은 진짜 열심히 노력하면 완전 딱 보니까 좋아할 수 있을 정도로 가능하시겠어요? 진짜 딱 보면 뭐가 옮겨올 것 같아. 막 냄새 날 것 같고. 근데 그 사람 좋아하실 수 있겠어요? 어렵나요? 어렵죠. 그럼 요건 어때요? 그냥 그런데 내가 한번 잘해보리라 마음 먹고 이 사람하고의 관계성을 좀 잘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건 가능하시겠습니까? 그러세요. 그러면 지금부터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에 비즈니스로 엮였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비즈니스를 해요. 근데 이 100이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공하고 싶으세요? 혹시?
성공은 뭐 누구에게나 다 의미가 틀립니다. 명예가 될 수도 있고 돈이 될 수도 있고 그쵸? 가족 간의 행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100이라는 숫자가 있었을 때 여러분은 어렵지 않게 이 30%는 그냥 가져갈 수 있어요. 왜? 그냥 보니까 좋거든요. 그건 상대방도 알아요. 그죠? 근데 여기까지만 하고 나는 싫어. 나는 그냥 나랑 안 맞는 사람은 싫어. 그러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30%만 가져가시는 거예요. 관계성에 있어서. 근데 나는 한번 노력해볼 의지는 있어. 왜 또 비즈니스는 금전적으로도 괜찮으니까. 그래서 여기까지는 내가 한번 노력할 수 있어. 그랬을 때가 보통 70%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진짜 싫거든요. 진짜 싫어요. 근데 이 사람을 안고 올 수 있는 사람이 진짜거든요. 여기가 관건이에요. 여기. 그러면 여기를 이렇게 갖고 오는 사람들은요. 부단히 노력하겠죠. 누구나 같거든요. 이건 공식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갖고 오는 사람들은 실제로 상위 2% 정도뿐이 안 됩니다. 진짜 성공하는 사람들. 그러면 이렇게까지는 진짜 힘들어요. 근데 이렇게까지는 와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80% 안으로 진입할 수 있는 거예요. 상위 20%까지 들어간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정말 싫은데 그냥 노력해서 나 그냥 한번 나쁘지 않은 인상만 한번 줘볼래. 여기까지는 가능하십니까? 요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걸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해야지 사실 이 시간이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못하겠어요. 그러면 방법이 없거든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옮기는 작업을 한번 해보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실제로요. 그걸 잘하려면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으니까 제가 여기 있겠죠. 그죠? 있습니다. 제가 첫 번째 이 내용 중에 책들의 내용 중에 되게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사실 넣는다고 넣어놨지만 포인트로 한 가지만 얘기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질문이에요. 질문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질문을 하면 실제로 그 사람한테 어떤 목표나 그죠? 어떤 상황이 있을 때 지금의 현상을 알게 됐을 때 물어봐서 알게 되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문제를 가장 빨리 도출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질문은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하시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질문을 하세요. 질문은 삶의 질을 윤택하게 만듭니다. 퀄리티가 있으면 있을수록 더해요. 질문하세요. 했더니 질문하면 되네. 야, 네 말만 하지 말고 질문하래잖아.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다들. 그죠? 근데 제가 한번 해보세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어떻게 하는지 모르시더라고요. 또 굉장히 놀랐어요. 왜 질문을 못하지? 하라고 분명히 줬는데 먼저. 그죠? 왜 못하시는 것 같아요? 질문에도 방법이 있을까요? 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간단하게? 일상적인 거? 부담되지 않는 거. 부담되지 않는 걸로 하면 이길 자신 있어요? 질문은요, 요령이 있어야 돼요. 이것도 규칙입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 우선 타이밍을 잘 잡아야 돼요. 타이밍을. 그리고 상대방이 얘기했던 이분이 지금 저한테 뭐라 그랬어요? 어떤 색깔 좋아하세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럼 거기에서 핵심이 뭐예요? 색깔이잖아요. 그럼 색깔이란 단어는 우선 그대로 가져와요. 아, 색깔 말씀이시죠? 근데 그게 뭐 때문에 궁금하세요? 타이밍을 계속 잡아가는 거예요. 상대방이 말했던 내용을 그대로 갖고 오는 거 우리는 용어상 백트래킹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걸 굉장히 많이 하는 집단이 있습니다. 이걸 잘하면 어떤 느낌이 있냐면 내 말을 굉장히 잘 들어주고 있구나 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기술 중에 하나예요. 네, 이게 어디서 많이 쓰느냐? 상담원들이 많이 써요. 그래서 여러분 상담원 하면 전화 상담 제일 먼저 생각나시죠? 114, 그죠? 114에 전화를 합니다. 그럼 뭐라고 받아요? 네네 이렇게 받아요? 이렇게 안 받아요. 뭐라고 받아요? 뭐라고 하죠? 첫말 사랑합니다 고객님. 예전에 이렇게 했어요. 사랑합니다 고객님. 그랬더니 요즘 같은 연말에 사람들이 자꾸 물어봐요. 뭐라고? 진짜? 나를?
이러면서 물어봅니다. 그래서 멘트가 바뀌었어요. 뭐라고 바뀌었을까요? 힘내세요 고객님으로 바뀌었습니다. 한번 전화 한번 해보세요. 그죠? 자, 힘내세요 고객님. 자, 그러면 힘내세요 고객님이라고 받았을 때 그 다음에 제가 질문을 하면 대답을 해주거든요. 그죠? 힘내세요 고객님으로 한번 가볼게요. 상담원이 돼주시는 거예요. 한번 받아보세요. 전화 갑니다. 따르르릉. 힘내세요 고객님. 네, 제가 그 강남역에 있는 그 홍콩 반점 거길 좀 가려고 그래요. 홍콩 반점 전화번호가 어떻게 되죠? 강남역에 있는 홍콩 반점 말씀이시죠? 박수 한 번만 주십시오. 오! 이렇게 잘하기 힘들어요. 과거에 했었어요? 그건 아니고. 알겠습니다. 만약에 근데 이분이 지금 얘기하신 거와 다르게 지금 뭐라 그랬어요? 아, 네, 고객님, 강남에 있는 홍콩 반점 말씀이십니까? 라고 안 하고요. 아, 홍콩 반점 전화번호 좀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 그래요? 네.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래요? 다시, 여보세요, 지금 홍콩! 막 이렇게 얘기하면, 네. 저 사람이 내 말을 알아들었어, 못 알아들었어 싶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네 말을 잘 알아들었어 라고 다시 한번 반복해 주고 나서 뭐라 그래요? 그때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그거와 연관된 꼬리 질문이라고 하죠. 연관성 있는 질문을 해주는 거예요. 그 타이밍이 빠르면 빠를수록 질문을 내가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질문을 내가 하면 어떤 파급 효과가 오느냐. 예를 들어 연말 회식 자리에 갔습니다. 친구들하고 모임이에요. 자, 근데 나는 어떤 친구에게 돈 있는 친구에게 투자를 좀 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 친구를 알아내고 싶습니다. 오늘 목표는 그겁니다. 만약에 갔습니다. 그죠? 갔으면 그때부터 나는 뭘 해요? 질문만 해요. 어떻게? 이렇게. 야, 요즘 뭐하고 살아? 아, 진짜. 야, 너 역시 혈색이 좋더라. 근데 넌 요즘 뭐하고 사냐? 야, 요즘에 회사 잘 되는 애 누구 있냐? 그죠? 뭐예요? 나는 질문을 해요. 질문하면 상대방은 뭐를 해야 된다고 강박관념을 느껴요? 그쵸? 대답을 해야 된다고 느끼거든요. 그러면 질문한 거에 답을 계속 하게 돼 있어요. 내가 주제를 바꾸고 싶으면 내가 그 사람한테 대답하는 게 아니고요. 질문하는 겁니다. 근데 질문은 이렇게 법칙이 있어요. 7대3의 법칙이 있습니다. 대화를 이끄는 거에 있어서 질문은 30%, 상대방이 말하는 퍼센티지는 몇 프로? 70%. 그래서요, 대화를 1시간 동안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저랑 1시간 대화를 했는데 50분을 떠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10분 들어줬습니다. 같이 얘기했어요. 자, 50분, 10분 이렇게 얘기하고요. 헤어져서 나왔습니다. 소개팅이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남자들은 나오면서 뭐라고 할까요? 야, 완전 성공했어. 끝났어. 완전 뻑 갔잖아, 나한테. 막 이럽니다. 자, 이 여자는 친구한테 전화하면서 뭐라 그럴까요? 완전 진상이야. 야, 말은 진짜 웬일이니 말을 말아 드시더라. 막 이러면서. 그죠? 왜 이럴까요? 왜 이런 사태가 일어날까요? 사람은요, 사고가 있습니다. 사고.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죠. 사고가 있어요. 그 사고를 감싸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감정입니다. 감정. 사고 위에 감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하면 감정이 듭니다. 그죠? 감정이 생겨요. 그리고 나면 뭐래요? 행동을 합니다. 그죠? 행동을 해요. 그래서 사고가 있고 그 위에 감정이 있고 또 그 위에 행동이라는 막이 이렇게 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재밌게도 생각을 하면서 말을 하는 것, 말을 하면서 생각하는 것, 어떤 게 더 쉬울까요? 둘 다 어려워요. 둘 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행동, 이미 입 밖으로 얘기할 때는 나의 사고가 어떻게 돼요? 언행이 일치돼요. 그래서 말하는 순간만큼은 다른 생각을 하기가 힘들어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입을 다물고요.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으면 나는 다른 생각을 충분히 할 시간적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50분 동안 얘기하는 동안 이 사람은 모든 사고와 언행이 일치가 되기 때문에 마음속에 있는 얘기를 쏟아놓습니다. 어쨌든 간에. 뭐 마음을 먹고 왔던 아니던. 그런데 나는요. 듣는 나는 지금 행동이 서 있잖아요.
그냥 듣고 있잖아요. 이렇게 예의상. 그러니까 뭐는 움직여요? 사고는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꾼들은요. 생각을 하고 전략을 짜서 그 다음 패턴으로 넘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스텝을 밟으려면 생각을 해야겠죠. 그럼 말을 많이 하면 어때요? 생각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질문만 하고 그 다음부터는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하던 나는 그냥 우선 이것만 해주면 돼요. 그랬어? 이것만 해주면 됩니다. 아, 이것만 해주면 우선 그 행동 패턴은 계속 이어지게 돼 있죠. 그죠? 그런데 이 7대3의 법칙을 조금 나눠보면 질문하는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처음에 상대방에게 적절한 질문을 던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재밌게도 구매를 하러 간다거나 뭐 누구를 만나러 간다거나 근데 모르는 사람이 말을 걸어서 나한테 뭘 물어보면 느낌이 어때요? 굉장히 부담스럽죠. 여러분 옷 사러 왔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옷이 쫙 걸려져 있습니다. 나 저거 보고 싶어서 들어갔어요. 근데 담당하시는 분이 쫙 붙습니다. 아주 그냥 모딱지처럼 껌딱지처럼 딱 붙었어요. 그리고 얘기를 합니다. 아, 고객님 어떤 옷 사러 오셨어요? 얼마짜리 보고 계시는데요? 네, 제가 추천해 드릴게요. 이렇게 옵니다. 그럼 저의 느낌이 어때요? 아, 불편하다. 부담스럽다. 그죠? 나가고 싶다. 이렇게 되는 거죠. 적절한 질문을 던지기 전에 사실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질문을 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하는 겁니다. 어때요? 아, 고객님 오시냐고 많이 바쁘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혹시 제가 실례가 안 된다면 귀한 시간 내주셨으니까 제가 도움이 조금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몇 가지 질문을 조금 드려도 괜찮을까요? 그럼 제가 좀 옷을 고르는데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뭘 해요? 사전에 통보하는 거예요. 나 지금부터 너한테 질문한다고 얘기했어? 이제부터 대답해라? 이렇게. 그죠? 그래서 적절한 질문을 던지기 전에 먼저 그에게 질문을 해도 될지의 동의를 살포시 한번 던져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정말 그한테 파악하고 싶은 질문을 하죠. 그러면 내가 질문을 하면 상대방은 어떻게 해요? 대답을 하겠죠. 그죠? 대답을 하면 나는 그 대답을 잘 들어주는 척을 해야 됩니다. 그죠? 잘 들어주는 척은 말로만 해요? 몸으로도 하죠. 그럼 몸으로 하는 액션들 여러분 얼마나 알고 계세요? 혹시?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가 아 진짜요? 아 그렇구나.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속 뭐 하고 있어요 지금? 머리카락을 계속 이렇게 돌돌돌 말고 있습니다. 제 진짜 속마음은 뭘까요? 지루해. 지루해. 그만하면 안 돼? 그죠? 자, 제가 상대방한테 얘기를 해요. 근데 계속 제가 이래요. 근데 지금 그 얘기가 진짜 괜찮은 얘기인 것 같기는 한데 내가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 하면서 제가 지금 뭐예요? 계속 코를 만져요. 그럼 여기 숨겨져 있는 의미는 뭘까요? 의심하고 있어요? 지금 내용 자체는 그랬습니다. 근데 행동은요? 여러분 피노키오가 코가 커질 때가 있잖아요. 그죠? 뭐 할 때? 거짓말할 때. 사람이 거짓말할 땐 자연스럽게 코를 만집니다. 그래서 클린턴 대통령이 섹스 스캔들 있었을 때, 그죠? 정말 아니라고 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나중에 거짓인 게 들통이 났죠. 그리고 나서 비디오 판독을 해봤더니 실제로 검증하는 장면에 계속 코를 만지더래요.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얘기하는데 어때요? 아 진짜? 그런 얘기구나. 난 진짜 몰랐다? 되게 중요하네. 제가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건? 귀를 만지고 있어요. 의심된다? 그만 좀 해. 이제 귀가 아주 터질 것 같아. 지금 그만해. 이런 얘기입니다. 맞고 싶어. 막 이런 얘기. 사람은요. 아, 네, 진짜 그렇군요. 하지만 제스처로도 또 말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상대방한테 잘 들었습니다 라고 해줄 때 우리가 하는 액션이 있어요. 어떤 액션? 그쵸. 노딩. 계속. 진짜 계속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죠? 이렇게 까딱까딱. 그리고 뭐 해줘요? 말할 때 계속 뭘 봐줘요? 눈. 아이 컨택. 근데 누가 나를 뚫어져라 보면 부담스러워요? 안 부담스러워요? 되게 부담스럽죠.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안 부담스러울까요? 코를 봐. 눈 감고 코를 본다며. 되게 전략 있다. 괜찮은데요? 좋습니다. 자, 그때는요, 이렇게 합니다. 오른쪽 눈을 한 3초에서 5초 정도. 왼쪽 눈을 3초에서 5초 정도. 그죠? 시선을 계속 분산시켜줍니다. 너무 보는 것 같다? 그럼 진짜 입술을 한번 내려와 주고요. 이렇게 삼각형을 그리면서 한 번씩 도는 거예요. 상대방을 배려하는 겁니다.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
그죠? 자, 그래서 중요한 건 그렇게 들을 때 나 잘 듣고 있어라고 할 수 있는 게 한 가지 아까 방법을 알려줬어요. 114 놀이 하면서. 맞장구, 백트래킹, 반복하는 거. 그죠? 아, 진짜 네가 그랬단 말이야? 진짜 거기가 그렇게 맛있어? 단어를 똑같이 해주는데 프로와 프로가 아닌 사람들은 여기서 굉장히 큰 실수를 해요. 달라요. 뭐가 다르냐? 제가 예를 들어서 어머 이거 정말 동글동글하고 정말 이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남자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 진짜 동글동글하고 예쁘지? 이러면 제 마음이 어때요? 동글동글하고 이뻐. 그죠? 근데 제가 동글동글하고 예쁘지 이거 괜찮다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해요? 이거 되게 유선형을 띈 게 이게 느낌 있지?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어때요? 진짜 잘난 척 진짜. 그래 너 배웠다.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꾼들은요. 그 사람이 썼던 그 단어 그대로 그 느낌 그대로 표현을 해주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나는 화이트 칼라고요. 나는 배운 사람이에요. 퀄리티 있고 난 제럴맨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상대방의 단어를 재해석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상대방은 어떻게 느껴요? 3, 4, 3 중에 우선 나의 3은 아니구나 너는 저쪽 3인가 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단어를 절대로 바꿔주지 않습니다. 본인이 썼던 단어 그대로. 그렇게 하다 보면 호응이 되는 거고 내 얘기를 잘 듣고 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럼 사람이 어때요? 신나요. 우선 내 얘기를 열심히 듣고 이제 드디어 뭔가 맞는 사람을 만난 것 같고요. 흥이 나니까 뭘 더하게 돼요? 말을 쉴 새 없이 더하게 되십니다. 자신감이 붙죠. 그죠? 자, 그렇게 되면 나는 이제 머릿속으로 생각을 합니다. 좋아, 네가 이제 말문을 열었구나. 그럼 이제부터 나는 시작이야. 내가 진짜 알고 싶었던 건 따로 있거든. 이제부터 대화의 양을 조절을 해요. 재밌죠? 그렇게 해서 나는 30%만 이야기하고요. 상대방에게 70% 정보를 끄집어냈을 때 상대방은 많은 말을 하고 나면 어때요? 저 사람 괜찮다라고 뭐예요? 착각을 하게 되죠. 내 얘기를 잘 들어줬거든요. 그러니까 어때요? 배려 있는 사람이고요. 나랑 잘 맞는 사람이라고 착각을 하더라는 겁니다. 재밌죠? 그래서 말을 절대로 많이 하는 사람 치고 비즈니스를 잘하는 사람은 없어요. 재밌는 결과는 저는 사실 정말 많은 강의를 합니다. 그리고 많은 대표님들하고 미팅도 많이 하고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일이다 보니 전국에서 차를 정말 잘 파는 BMW의 넘버 1이 있어요. 그 부산에 김정환 씨라고 있는데 그분이 저랑 그 BMW 있을 때 같이 상 받고 했던 그런 분이었거든요. 근데 우연치 않게 그분을 인터뷰할 일이 있었어요. 저희 회사에서. 동영상을 찍어놨는데 정말 놀랐습니다. 어머, 말을 어쩜 그렇게 못해요. 깜짝 놀랐어요. 그분께 여쭤봤습니다. 한 1년에 작년에 몇 대 팔았어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BMW 팔기 힘든 차잖아요. 그랬더니 이분이 작년에 240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저희가 인터뷰했을 때가 10월이었습니다. 그럼 지금까진 이번 연도는 좀 어때요? 260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되게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근데 말주변이 어느 정도로 없냐면 저 사람한테 과연 왜 살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없어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왜 고객들은 당신에게 구매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분의 말이 정답이더라고요. 내가 팔면 남겨서 팔 것 같진 않은가 봐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여기에 굉장한 비밀이 있었어요. 영업사원이 가장 위험한 것 또는 세일즈 직원 또는 판매하는 직원 또는 뭔가를 전략적으로 내가 권해야 될 때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요. 상대방이 나를 만날 때 무슨 생각을 하냐면 쟤는 나에게 뭔가를 권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죠. 그죠? 그러면 나는 심리적으로 어떻게 해요? 지갑을 닫아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죠. 우선 경계를 하거든요. 그죠? 근데 심지어 만난 사람이 정말 그렇게 화려하게 화술까지 뛰어나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지갑을 더 잠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영업사원답지 않게, 세일즈 직원답지 않게, 뭔가를 권하는 사람답지 않게 했을 때 고객들은 마음을 열어요. 지갑도 열 준비를 합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근데 많은 분들을 만나보니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자, 그분들이 가장 잘하는 건 말을 잘하는 화술이 아니었고요.
말을 잘하게끔 만들어주는 분위기였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분위기를 얼마나 잘 연출해 주시느냐에 따라서 많은 것들이 달라질 수 있죠. 자, 실제로 제가 두 번째 드리는 전략은 이렇습니다. 상대방을 관찰하고 질문하고 분석하고. 게임은 시작됐어요. 상대방과 나는 이미 게임이 시작됐습니다. 그죠? 이기는 사람은 정해져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그가 가져가면 어때요? 내가 근데 그가 원하는 걸 내가 갖고 싶은 걸 가져오면 게임은 이기게 돼 있거든요. 결과적으로. 상대방이 분명히 있다라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내가 자아도취되는 순간 모든 건 잘 안 되게 돼 있죠. 그래서 끊임없이 살펴보고 전략을 짜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선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뭐였다고요? 질문. 질문은 몇 대 몇으로 한다? 7대3. 7대 3으로 한다. 잊으시면 안 됩니다. 거기서 반복해야 되는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게 뭐였다고요? 핵심 단어, 백트래킹, 앵무새 놀이 기억나시죠? 그리고 타이밍을 바로 갖고 오려면 끊임없이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죠? 자, 실제로 그러고 나면 여러 가지 전략을 세워서요. 결국에는 어떤 일을 행동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꾼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행동이 다른 사람보다 어떤 것 같아요? 빨라요? 느려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요. 파리바게트라는 이게 나가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그죠? 특정 단어라서 그냥 나가겠습니다. 자, 편집되겠죠? 자, 그러면 파리바게트라는 이 지점을 하나 내고 싶어요. 빵집을 하나 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5년 동안 열심히 일한, 6년 동안 열심히 일한 돈 3억을 들여서 내기로 했어요. 마음 먹었습니다. 마음 먹었어요. 그래도 생각은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낼까 말까 고민을 하겠네요. 그죠? 이때 고민하는 것 중에 어떤 부분을 가지고 고민을 할까요? 빵집을 낸다. 제가 압구정에다 내겠다고 마음을 딱 먹었습니다. 그럼 뭐부터 제가 살펴보고 관찰을 할까요? 뭘 알아볼까요? 유동인구 당연히 알아봐야죠. 또요. 유동인구. 그분들의 뭐 생활의 질적인 것도 좀 알아볼 거고요. 또 위치도 중요하죠. 또요. 교통도 중요하고요. 또 경쟁사. 굉장히 중요하죠. 몇 개나 있는지. 그래서 제가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주변에 빵집이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있으면 어디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아시는데. 뜨레주로 또 뭐 크라운 또 뭐 신라. 그죠? 그래서 주변에 돌아왔더니 이렇게 있어요. 뭐 나오는 것도 빠네요. 이렇게 있습니다. 한 4군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 정도 유동인구에 이 정도 상권이면 내가 들어가서 승산이 있어요. 그러면 대부분의 분들은 뭐래요? 실행을 하죠. 그쵸?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꾼들은 또 심지어 빠르다면서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정말 빨리 가서 상권 계약을 땅 하겠네요? 만약 딱 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가정을 했습니다. 자, 했습니다. 하고 나면 보통은 가게를 오픈하고 나면, 상점을 오픈하고 나면 가서 교육을 받는 데가 있어요. 식품관리법이라는 거 받습니다. 그죠? 100명씩 앉아서 교육을 받아요. 자, 실제로 이 100명이 같은 날 똑같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 100명 중에 몇 명이나 흑자를 내고 있을까요? 10명. 또 소심하게 3명. 여긴 1명. 인생이 왜 이렇게 부정적이에요? 100명이 냈는데 그것도 내가 내 돈을 5년 동안 열심히 벌어서 3억을 투자했는데 너무한 거 아니에요? 에? 너무하잖아요. 처음에 몇 명? 한 5명에서 10명 정도 흑자를 낸대요. 그럼 나머지 90명은 뭘 받겠어요? 충격을 받겠죠. 이거 갖고 안 되는구나. 내가 뭔가 잘못했구나. 그죠? 그러고 그럼 열심히 할까 안 할까요? 더 열심히 하겠죠. 그러면 처음에 잘 되는 맛을 본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더 열심히 하겠죠. 더 열심히 하겠죠. 자, 이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성공한 사람, 이득을 내는 사람 몇 명이나 될까요? 몇 프로? 90%? 30%? 또요? 5%? 그래요. 저렇게 연륜 있는 분도 30%인데 5%. 알겠어요.
실제로 몇 프로? 2%. 몇 명이 망한다? 98명이 망한다. 그러면 열심히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진심을 다해서 전략을 짜가매. 그쵸? 자, 근데 왜 2%? 뭐가 잘못됐길래? 실행 단계에서 잘못됐기 때문에. 빵 파는 데가 이렇게 네 군데인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어때요? 더 있었어요. 빵 파는 데가. 어디 있을까요? 던킨 도너츠 또 맞잖아요. 던킨 또 백화점 또요. 편의점. 아침 판다고 맨날 오라는 데도 있잖아요. 뭐 먹으러 오라면서? 맥모닝 먹으러 오라면서. 이거 다 빵이잖아요. 맞나요? 맞습니다. 아침 대용이고요. 생각 못했던 거예요. 이건 경쟁 상대라고 치부를 안 했죠. 아예. 근데 더 큰 실수가 있었어요. 이거보다 더 큰 실수가 있었다고요. 뭐였을까요? 위치? 또. 사실은 똑같은 간판을 달고 있는 파리바게뜨. 주변에 얼마만 지나가면 똑같은 간판이 있죠. 그쵸? 똑같은 간판과 똑같은 옷과 똑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들이 이쪽에서 몇십 미터만 가면 사방으로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생각 안 했었죠. 생각 안 했다는 겁니다. 아이러니하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요. 꾼들은요. 그냥 행동하지 않아요. 최악의 시나리오를 분명히 써봅니다. 만약에 내가 이걸 했다가 안 된다면, 만약에 내가 이걸 투자했다가 안 됐더라면, 그게 최악으로 갔더라면, 보통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요, 창업의 꿈을 많이 갖고 계시잖아요. 그죠? 제가 친구들하고 가면요, 이렇게 만납니다. 그럼 카페 가잖아요. 그럼 친구들이 항상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나이 좀 더 먹으면 나 이런 카페 하면서 살려고, 너무 이쁜 것 같아. 막 이럽니다. 그럼 저는 머릿속으로 무슨 생각하고 있을까요? 저는 뭐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건 안 돼. 이럴까요? 좀 그렇게 비관적이진 않아요. 뭐 하고 있어요? 저는 속으로. 뭐 할까요? 딴짓? 무슨 짓? 뭘 계산할까요? 들어오는 테이블 수를 우선 셉니다. 한 가게 안에 테이블이 몇 개 있는지를 우선 세요. 10개. 좋아, 10개. 그러면 그 다음에 뭐예요? 단가표를 봅니다. 최소 인원이 2명 정도 왔을 때 여기서 먹을 수 있는 최소 단가가 얼마? 중간 단가가 얼마? 그러면 지금 앉아있는 테이블 수가 몇 개? 오케이, 좋아, 10개. 그러면 이게 하루 종일 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점심시간 빼고 못 빼고 몇 테이블이 돌까? 계산을 한번 해봅니다. 머릿속으로. 그리고 나서 생각을 해요. 이 정도 상권이면 도대체 임대료가 얼마나 될까? 그리고 나서 뭐예요?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깨알같이 세고 있습니다. 몇 명이나. 그리고 나면 절대적으로 그 가게에서 최상으로 팔았을 때 매출은 얼추 다 나와요. 안 됐을 때는. 나오겠죠, 당연히. 그러면 리스크가 나옵니다. 근데 대부분 장사하시는 분들, 또 창업하시는 분들이 어디서 또 하나의 오류를 갖고 있냐면 악순환은요, 연결고리예요.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재밌게도. 대부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진 돈이 3억입니다. 3억. 3억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얼마 투자하셔서 압구정동에 멋있는 카페를 만드시겠습니까? 임대료는 한 500만 원 해요. 한 달에. 얼마나 투자하실래요? 인테리어 투자하고 뭐 상권 사고 그쵸? 그러면 어느 정도 제가 갖고 있는 총 금액이 3억이에요. 그럼 얼마 정도로 투자 금액으로 쓰실래요? 2억? 또 우선 그래도 처음인데 난 진짜 잘할 자신이 있거든요. 2억 5천? 2억? 자, 왜 2억이에요? 이제 잘 안 됐을 경우 말하는 것도 플랜 B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플랜 B가 있어야 되니까 자, 그땐 이렇게 갑니다. 실제로 내가 월 임대료가 500만 원이에요. 500만 원 나가죠. 기본적으로 인건비 그쵸? 나가겠죠. 재고 쌓이겠죠. 최악의 경우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한 달에 좋게 얼마씩 까먹어요? 1000만 원씩에서 1200씩은 까먹겠네요. 그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내가 10원 한 장이 없어요. 다 잘 될 거라고 생각해서 3억을 쏙 넣었단 말이에요. 근데 다음 달에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나는 불안하겠죠. 불안합니다. 그럼 뭐래요? 긴축
대책으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재료를 저렴한 거 쓰겠죠. 사람을 줄이겠죠. 그럼 뭐가 나빠져요? 서비스의 질이 나빠지고 음식의 질이 나빠지겠죠. 한 번 손님이 어쩌다 들어왔어. 먹어봤습니다. 뭐라 그래요? 다시는 오지 말아야지 그러고 나갑니다. 이게 악순환이거든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할 때는 1년 정도의 자본금을 갖고 있어야 돼요. 1년 정도. 왜? 내가 거기 휘둘리지 않고 1년 동안 버티림을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최소한. 그러면 1,200만 원 곱하기 12달이면 벌써 얼마예요? 그쵸. 1억 3, 4천은 그래도 여윳돈으로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공식이 쓴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최악의 리스크를 거의 다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실제로 위대한 리더들은 항상 어떤 방향성에 왔을 때, 끝에 딱 막혔을 때 다시 갈 수 있는 재설계를 하고 출발을 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잃을 게 있었을 때의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죠? 저는요, 제가 제 얘기를 잠깐 한번 해볼게요. 제가 강사를 그만두고요. 정말 일이 너무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너무 잘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아무도 일을 주지 않아요. 속상했겠죠. 되게 속상했어요. 너무너무 어필하고 싶은데. 근데 제가 그때 굉장히 운이 좋게도 어떤 분에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크라이슬러라는 브랜드에서 세일즈 매뉴얼을 개발을 한대요. 세일즈 매뉴얼. 단가가 얼마나 돼요? 그랬더니 억 단위예요. 프로젝트가 굉장히 큽니다. 아니 너무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나는. 왜 전반적인 프로세스 다 알고 있잖아요. 이거 글로만 안 쳐주면 되는 거잖아요. 너무너무 자신이 있는 거예요. 근데 당연히 안 시켜주겠죠. 그래서 아는 분께 여쭤봤어요. 그 담당자님 혹시 아세요?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안 돼요. 심지어 뭐 하대요? 친하대요. 그러니까 또 마음이 어때요? 막 이게 싱숭생숭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그분 연락처 좀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뭐래요? 부담스러워할 수 있을 것 같대요. 그건 좀 실례일 것 같대요.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라고 얘기하지만 나는 잃을 건 없잖아요. 그죠? 다시 한번 여쭤봤어요. 이메일 주소라도 좀 알 수 있을까요? 근데 뭐 이메일 주소는 알려줄 수 있을 것 같대요. 그래서 이메일 주소를 몰래 받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메일을 보냈습니다. 뭐라고 보냈냐면, 안녕하세요. 저는 예전에 세일즈 출신 누구누구고요. 한번 알아보시면 다 아실 겁니다. 근데 제가 지금 강사로 전환을 해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한번 만나주시면 좋은 인연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깨알같이 딱 남겼습니다. 답장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안 왔어요. 당연히 안 왔죠. 제가 누구라고 오겠습니까? 안 왔죠. 조신하게 한 3일 기다렸습니다.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찾아갔어요? 아니요. 그렇게 무모하진 않아요. 그리고 저도 창피해요. 그래서 그냥 다시 또 메일을 보냈습니다. 두 번째 메일을. 제가 첫 번째 메일을 보내드렸는데 못 보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그대로 해가지고 다시 한번 이번에는 꼭 연락을 주셨으면 좋겠다고 다시 보냈습니다. 연락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안 왔어요. 굉장히 실망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근데 화가 나는 거예요. 왜 안 해? 아니, 내가 무슨 병자야? 내가 더러워?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안 해? 화가 나더라고요. 다시 한번 이번에는 제가 나름대로, 그때는 컴퓨터 잘 못할 때였거든요. 나름대로 홍보 전단을 만들었어요. 사진 넣고 뭐 넣고 막 넣어가지고요. 다시 한번 보냈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해서 보내준 저도 몰랐지만 보냅니다. 안 하시면 저도 제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연락 꼭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보냈습니다.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왔어요. 전화가 왔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한번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거길 갔더니 거기가 스타타워에 있어요. 역삼동에. 그렇게 들어가기가 어려운 데인지 몰랐어요. 못 들어가더라고요. 그래갖고 결국은 어때요? 그 앞에 있는 음식점에서 밥을 같이 먹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하시는 얘기가 이러는 거예요. 미안한데 계속 보내셔서 제가 연락을 드리기는 했습니다만 저는 거래하던 거래처가 이미 3년 동안 잘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바꿀 이유가 저는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할 말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그러면 저는 진짜 잘할 수 있는데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안 되냐 그랬어요. 근데 뭘 보고 대가한테 기회를 주냐는 거예요. 그때는 회사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완전 처음 시작할 때니까. 저 자신을 걸고 할 수 있다. 다 필요 없고 진짜 한 번 비딩만 붙여달라. 이렇게 진짜 통사정을 했어요. 생각해 보겠대요. 생각해 보겠대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미팅을 가게 됐습니다.
땐 더 이쁜 분을 데리고 갔어요. 그분이 솔로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략을 짰습니다. 이쁜 사람들을 좀 데리고 가면 낫지 않을까. 어쨌든 제 나름대로의 전략이었어요. 그리고 인사를 드리고 실제로 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그분한테 느낀 게 뭐였냐면요. 그분이 말년이라 그러죠. 말년 차장인 거예요. 계속 차장님이신 거예요. 실권자기는 하나. 그럼 이 사람이 가장 하고 싶은 게 뭘까를 생각을 해봤어요. 뭘까요? 진급이겠죠. 그래서 제가 정말 거기다 딱 한 얘기 했어요. 저희랑 일하시면 제가 장단컨대 부장님으로 승진하는데 1년 만에 가능하실 겁니다. 분명히 보여드릴게요. 근데 이분 눈빛이 흔들리시는 거예요. 그 진짜 말 같지 않은 그 말에 눈빛이 이렇게 흔들리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새 업체에 들어가는 비딩에 꼈어요. 그래서 준비를 계속했습니다. 깨알같이. 새벽 2시도 없고요. 정말 그분이 뭔가의 소스를 주면 절대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비딩을 딱 들어갔는데 거기가 한국 지사잖아요. 그쵸? 그래서 보니까 화상으로 매일 아침에 이제 미국이랑 이렇게 화상 회의를 하시더라고요. 그 자리에 이사진 5분이 들어오셨어요. 5분이 투표를 하세요. 3명이 이제 3팀이 들어가고 나온 비딩이 붙는 겁니다. 저희가 이겼습니다. 말도 안 되게. 근데 재밌는 건 몇 대 몇으로 이겼을 것 같아요? 3대2? 5대0으로 이겼어요. 5명이 모두 저희를 선택을 한 거예요. 정말 말도 안 되게. 왜? 그때 정말 공부를 얼마만큼 했냐면요. 끊임없이 했어요. 끊임없이. 근데 그때는 사무실도 없어서 정말 어떻게 했냐면 창피한 얘기인데요. 호텔은 좀 비싸고요. 모텔방을 잡아놓는 거예요. 아예. 그래서 일주일을 잡아놓고요. 거기서 투숙을 해요. 같이 저희 강사진들하고. 그래서 모든 비딩 자료를 만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준비했더니 기회가 오더라고요. 근데 재밌는 건 그건 시작이었어요. 거기서 한번 딱 스타트가 터지고 나니까 소문이 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거기 매뉴얼 되게 잘 만들었다. 그 고리를 하나 끼고 나니까 연결고리가 계속 생기더라고요. 재밌게도. 그래서 사실 저도 신기해요. 아, 이게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근데 제가 느꼈을 때 그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제 조카가 있어요. 예를 들어 애가 있습니다. 조카가 있는데 내가 무슨 일을 되게 열심히 해야 돼요. 얘가 막 울어요. 막 울어. 그럼 그치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제 가방에 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사탕이 있는 거예요. 막대 사탕이. 요거 주면 끝일 것 같아요. 그죠? 세상에서 제일 맛있으니까. 제가 그걸 딱 까서 입에 넣어줬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애가? 울음을 딱 끝이겠죠. 맛있으니까 끝입니다. 자, 그랬더니 제가 막 열심히 일을 해요. 일을 합니다. 자, 그러다가 일이 다 끝났어요. 이제는 울어도 될 것 같아. 내 일이 끝났으니까.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너무 아까워. 쟤한테 다 먹이기에는. 조금 쌌다가 다음번에도 주고 다음번에도 주고 이래도 될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탕을 뺏었어요. 이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다시 울까요? 어떻게 울까요? 더 크게 울겠죠. 왜 그럴까요? 달콤한 걸 맛봤는데 뺏겼으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나쁜 게 줬다 뺏는 거예요. 왜? 그 맛을 봤기 때문에 그게 없으면 얼마나 슬프다는 걸 알아요. 근데 재밌게도 제가 이번에 잡을 바꾸면서 느꼈던 게 뭐였냐면 저는 맛을 봤었잖아요. 아, 이렇게 하면 이게 얼마만큼의 내가 돈을 벌 수 있고 얼마만큼의 지위가 향상이 되고 얼마만큼의 내가 커리어가 이렇게 쌓일 수 있구나라는 맛을 예전에 쬐끔이지만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억을 못 잊겠더라고요. 그게 왜 안 돼? 이거는 왜 안 돼? 해봤어? 안 해봤잖아. 해보면 되지. 그러니까 무모합니다. 근데 B 플랜이 필요가 없었어요. 왜? 가진 게 없으니까. 가진 게 있는 사람들이 B 플랜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행동을 옮길 때는요. 생각은 깊이 많이 하십시오. 시간은 어떻게? 짧게. 생각을 많이 한다고 해서 결론이 많이 나요? 그건 아니거든요. 생각은 많이 하되 하루 저녁을 하더라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근데 결론은 굉장히 빨리 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가진 게 있으시다면 B플랜을 생각하시고 움직이시는 게 맞고요. 내가 이게 아니면 안 되겠다라고 했을 때는 정말 절실해야 됩니다. 저는 제가 통할 수 있었던 건 절실함뿐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절실함은 최고의 무기예요.
근데 진심만 가지고는 안 된다고요. 진심은 뭐라고요? 기본기라고 합니다. 그죠? 자, 제가 여기까지 했는데요. 추가적으로 질문은 따로 받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메시지 하나만 전달을 할게요. 여러분, 500년 전에요. 500년 전에 인생의 최하위 계층을 사람들은 뭐라고 불렀는지 아십니까? 가장 밑바닥. 뭐라고 불렀을까요? 미개인? 또 노예. 비슷합니다. 또요. 거지. 거지. 그래요. 거지. 또 좀 참신한 거 없을까요? 응? 서민. 서민보다 더한 게 있잖아요. 천민. 비슷했단 말이에요. 맞추면 안 돼요. 이뻐. 이쁜 사람이 그런 것까지 하면 안 돼요. 좋습니다. 자, 500년 전에 인생에서 가장 밑바닥 계층을 사람들이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불운아. 불운아. 왜? 이미 신분과 계급이 정해졌죠. 어머니를 어머니라 부르지 못하고 나는 뭐예요? 나는 홍길동이에요. 타고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의적이 됐잖아요. 바꿀 수 없거든요. 자, 그러면 한참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지금은 몇 년도? 2012년도. 지금 2012년도에 우리는 인생의 가장 최하 계층을 뭐라고 부를까요? 뭐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까? 가장 밑바닥. 그지 나왔으니까 하나 더 나와야죠. 뭐? 노숙자 이런 거 하나 나와야죠. 자, 뭐라고 부를까요? 실패자라고 부릅니다. 뭐라고요? 실패자. 실패자가 있으면 반대말이 있겠네요. 그건 뭐예요? 성공자가 있겠네요. 근데 재밌게도요. 2012년도는요.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내가 원하면요. SNS를 할 수가 있고요. 그죠? 오디션 제도가 많이 발달이 돼 있고요. 장학 제도도 있고요. 그죠? 가능성의 길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안 되는 사람은 구실을 찾죠. 하려는 사람은 방법을 찾고요. 근데 2012년은 어쩔 수 없이 너무 처절하게도 실패자와 성공자로 완전히 나뉘는 세상에 여러분들이 살고 계세요. 슬픕니다. 그죠?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왜? 변명할 데가 없어요. 옛날엔 내가 이렇게 태어났으니까 라고 변명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게 안 통하는 시대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반증은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성공할 수도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도 있는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랑 같이 이렇게 1시간 반 가까이를 강의를 정말 열심히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는 사실 이제는 강사라는 직업을 갖고 있습니다. 감동도 드리고 싶고 마음도 울리고 싶고 또 진심도 다하고 싶고요. 그래서 강사들은 마지막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마지막에 뭘 받으면 되게 좋아하거든요. 얘기를 한번 해주세요. 그러니까 강사 얘기를 해주세요. 기립박수. 여기서 기립은 쓰는 거예요? 네. 박수는 치는 거고요. 기립까지는 좀 그러니까 박수 말고 또 원하는 게 있다면 뭘까요? 질문은 나중에. 자, 우리 뭐, 저 그냥 어려운 거 바라지 않아요. 뭐, 유후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걸 우리 뭐라 그래요? 호응. 끝은 따뜻해야 하니까요. 자, 저는 마지막으로 인사드리면서 뭐 작은 거 좀 바랬습니다. 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경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